오늘의 주인공도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같이 보며 공감해주세요. 오후 햇살이 반지하 창문 아래로 비스듬히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감자를 씻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흘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윗집 아주머니일 수도 있었습니다. 손을 닦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습관처럼 안쪽에서 문을 살짝 당겨 틈새로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내 발이 바닥에 박혀버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 굽은 어깨, 내가 잊으려 했던 얼굴, 민준이었습니다. 내 아들, 20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요.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열어야 하는가, 닫아야 하는가? 20년이 내 손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의 사연을 더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해주세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없이도 그렇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나는 이순자, 올해 68입니다. 서울 외곽 낡은 반지하방 한 칸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창턱 바로 아래까지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방이 내 집입니다. 20년째 지켜온 자리입니다. 나는 청소 용역으로 일합니다. 새벽에 나가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닦고 엘리베이터를 닫고 지하 주차장을 쓸고 옵니다. 오전 11시쯤 일이 끝나면 반지하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습니다. 차는 김치와 계란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먼저 갔습니다. 민준이가 20 초반이던 때였으니 벌써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남편 없이 셋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준, 둘째 딸 혜경, 막내는 20도 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꺼내기 싫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눈이 반짝이는 아이였습니다. 말을 잘했고 사람을 잘 웃겼습니다. 나는 그 아이한테 가장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잘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민준이가 30 초반이 됐을 때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한 번만 믿어봐. 나는 믿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2,300만 원을 줬습니다. 전세 보증금에서 빼낸 돈도 보탰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그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찾으러 갔더니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혜경이는 오빠 편이라고 했습니다. 오빠도 사정이 있을 거야. 나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는 그 겨울 빚을 갚고 이 반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이후로 2학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한 적 없습니다.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루였습니다. 가끔 복지관에서 다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30 중반의 사회복지사, 딱히 해줄 것도 없으면서 안부를 묻는 사람. 어머니, 오늘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때로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옆집에는 말순 할머니가 삽니다. 72, 나보다 4살 많습니다. 저녁 뒤면 복도에서 마주쳐 짧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재산 돌아가는 이야기, 물가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없는 말들이지만 그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열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몸이 기억하는 대로 한 것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준이는 늙어 있었습니다. 46, 어깨가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민준이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연이에요. 민준 씨 아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눈빛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뭘 알고 온 걸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걸까? 나는 속으로 그것을 재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셋이 앉았습니다. 나는 물을 끓였습니다. 달리 낼 것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엄마한테 그러고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뜨거운 물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남편이 새로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요. 정말 신중하게 알아본 건데 어머니 도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러내는지. 나는 민준이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내리깔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이 찾아왔다고요? 조심하세요. 또 같은 일이 생기면 이번엔 진짜 힘드세요. 나는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잠들기 전 말순 할머니가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말이야. 기다리면 독이 되는 게 있고 기다리면 약이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찍은 것. 내 등에 엎여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도 내 아들인가 아닌가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다시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을 때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어제처럼 손을 닫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서연이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계단 옆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았습니다. 저 아이는 돈 때문에 왔다. 나는 알고 있다. 어제 서연이 날에서 다 보였다. 민준이는 또 나를 이용하러 온 것이다. 그런데 저게 정말 내 아들이다. 내가 새벽마다 등에 업고 다닌 아이. 밥을 먹이고 책을 사주고 아파서 울면 밤새 안고 있던 아이. 20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저 아이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다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힘드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게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청소일이 끊기는 날이 오면 그것조차 쓰게 될 돈이었습니다. 또 한 번 당하면 이번엔 정말 끝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서랍에 넣은 그 사진. 문 너머에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거기 있는 거 알아. 한 번만 들어줘. 목소리가 낮고 흔들렸습니다. 어제처럼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선택이든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 문을 열면 또 당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걸 다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면 저 아이를 영영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물음을. 나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래,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선택에 따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문을 열었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민준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되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준이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또 붉어졌습니다. 나는 밥을 지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것들을 꺼냈습니다. 시래기고 계란말이, 묵은 김치. 많지 않았지만 차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그때 진짜 잘못했어. 변명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잘못했어.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괜찮지 않다는 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모아둔 돈 일부를 민준이에게 내어줬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속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줬습니다. 그것이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다음엔 열흘에 한 번,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또 어렵게 됐다는 얘기가 서연이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나는 빈 밥상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남편이 또 그랬네요. 저는 다르고 싶어요. 서연이의 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을 오래 봤습니다. 이 여자는 민준이와 달랐습니다. 나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이후로 격주마다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들고 오기도 하고 그냥 빈손으로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이 차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혜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를 통해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야. 혜경이 목소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은 또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인생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민준이가 진짜 달라지길 바랐습니다.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생긴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위안이었습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상상해 볼까요? 그날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내 손이 떠오릅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스쳤습니다. 2,300만 원이 든 봉투를 민준이 손에 쥐어주던 날. 그 다음 달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있던 날. 비톡족 전화가 하루에 3번씩 오던 겨울. 이삿짐을 혼자 반지하로 옮기던 그 오후. 나는 손에서 힘을 뺐습니다.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거기 있는 거 알아. 한 번만 들어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복지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인 씨, 자원봉사 신청 아직 되나요? 다인이 잠깐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에 도시락 3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에 찾아간 집은 83된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한참 만에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저도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 왔어요. 할아버지가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더 열어줬습니다. 나는 그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복지관에서 나를 봉사대표로 세워줬습니다. 대단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먼저 온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경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얘기를 꺼내려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너는 너야. 혜경이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자주 올게. 나는 대답 대신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저녁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늘 라면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 나는 웃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둘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문을 닫았다고 해서 내 삶이 닫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들에게로 문이 열렸습니다. 자식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